초고속 충전기 브랜드 분석 제5편 삼성 65W 멀티포트 충전기입니다. 지금까지 충전기 리뷰하면서 멀티포트 충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브랜드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요즘에는 높은 스펙의 충전기는 대부분 지라갈륨 칩으로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던데 삼성 멀티포트 충전기는 지라갈륨 칩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실리콘 칩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라갈륨 칩은 실리콘 칩에 비해 발열 제어와 전력 효율, 소형화에 특화되어 있어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게 단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반 실리콘 칩으로 만든 삼성 충전기가 정가 6만원에 온라인 구매가 45,000원으로 지라갈륨 충전기에 비해 저렴하다고 보기에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리뷰했던 동일한 스펙의 동일한 충전 단자를 지원하는 이 두 지라갈륨 충전기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네요. 먼저 크기부터 비교해보면 확실히 지라갈륨 충전기와 크기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이 좋아서 아무래도 충전기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던 변압기의 크기가 지라갈륨 충전기에서 전력 효율로 줄었기 때문인 듯한데요. 무게도 156g으로 지라갈륨 충전기보다 살짝 더 무겁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단자의 기본 스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단자에서 초고속 충전 2.0, 두 번째 단자에서 일반 초고속 충전, USB-A 단자에서는 일반 고속 충전으로 인식하는데 두 포트 이상 연결 상태에서 전력이 분배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첫 번째 단자에서 2개 이상 사용 시 일반 초고속 충전으로 변경이 되고 세 포트 다 사용 시에는 USB-A 단자에서 고속 충전에서 일반 충전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 가능한 최대 스펙을 알아보니 1번 포트에서는 최대 65W, 2번 포트는 최대 25W, USB-A 포트에서는 최대 15W를 지원하면서 과전류 차단 센서가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서 리뷰한 다른 멀티포트 충전기들과의 차이점으로 보자면 2번 포트에서 18W가 아닌 25W를 지원한다는 것과 USB-A 타입 포트에서 단일로 30W까지 지원되던 것과는 다르게 절반가량의 수준으로 기본 스펙을 낮추었다는 건데요. 애초에 높은 출력이 의미가 없어 액세서리 충전만 해야 할 것 같았던 A타입 단자 스펙을 낮추었다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이번 단자를 25W로 설정해둔 건 아무래도 이 부분을 스마트폰 충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앞서 리뷰한 다른 멀티포트 충전기들과는 다르게 어떤 충전 조건에서도 25W로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애초에 2번 포트에서는 노트북 충전이 되지 않는 걸 보니 그 생각이 맞는 듯 하더라고요. 단순히 한쪽의 높은 충전 속도를 밀어주면서 다른 부분의 사용성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이렇게 적절하게 전원을 분배하는 게 각 포트마다 사용 목적을 뚜렷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범용성 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5W로 충전이 고정되면 갤럭시 초고속 충전뿐만 아니라 아이폰 충전도 최대 출력으로 충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삼성기기 사용자분들 뿐만 아니라 애플 사용자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북을 충전할 때는 왜 때문인지 최대 출력이 65W보다 낮은 62W로 측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충전 속도 분배에서 문제가 확인되었던 부분은 두 가지 경우였는데요. 첫 번째는 맥북을 충전하는 상황에서 다른 포트를 연결하면 충전이 끊어짐 없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다른 케이블을 제거하고 다시 최고 출력으로 돌아갈 때 충전이 다시 연결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USB-A 단자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세 포트를 모두 사용하다가 하나를 제거하면 충전 방식이 변경되면서 잠시 끊어지는 게 확인되더라고요. 맥북 충전이 다시 연결되던 현상은 스마트폰 충전으로 확인했을 때는 따로 인식하는 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걸 보니 삼성 PPS 충전 방식에서는 간섭이 없고 PPS를 제외한 다른 충전 방식에서 보이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전에 리뷰한 다른 충전기들에 비해 전원 분배가 끊어짐 없이 상당히 부드럽게 잘 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에서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마치고 충전기를 만져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뜨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게 지라갈륨 충전기와 온도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부위별로 온도계를 위치시켜주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더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온도계는 외부 와이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덮어준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충전기의 스펙인 65W의 속도로 고정해두고 어떻게 온도가 변화되는지 지켜봤는데요.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의 차이가 10도 내외로 큰 차이 없이 열이 골고루 분산되는 모습이고 1시간이 지난 후 최고 온도 73도로 발열 제어에 효과적이라는 지라갈륨 충전기와 온도에서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더라고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간이 별로 안 좋다는 충전기 발열의 주 요인은 칩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 있다는 것 아닐까요? 과열 방지 센서가 작동하는 구간을 확인해보기 위해 열 배출을 막아준 상태에서 확인해보니 100도에 도달하며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 S22 울트라를 충전해서 확인해보면 최고 온도는 47도로 오히려 50도대를 유지하던 지라갈륨 충전기보다 발열이 적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걸로 인해 알 수 있는 건 간이 별로 안 좋다는 아무래도 것. 앞에서 확인했듯 지라갈륨 칩이 충전기 발열을 줄이는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듯 하네요. 다음 내구성 테스트. 삼성 충전기가 내구성이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때려보려고 해요. 좋은 제품에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요? 저렴한 충전기는 이 접합부에서 많이 약하던데 여길 세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했습니다. 너무 강한 충격을 주면 고장이 나는 걸 보니 앞으로 적당히 힘 조절을 해가며 테스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살짝 튀어나온 부분을 통해서 분해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삼성이라고 완전히 제거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꼭 다시 쓰고 싶었는데 아쉬운 느낌? 충전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내부에 전원이 저장되어 있는 걸 제거하지 못했는데요. 전원을 보관하는 부분을 확인해보면 220V의 전압이 저장되어 있지만 자연스럽게 방전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압이 점점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1.5V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건전지랑 비슷한 전압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 편히 맨손으로 만져도 괜찮습니다. 내부를 확인해보면 상단 부분은 열을 배출하기 위해 구리판으로 덮여있는 걸 볼 수 있고 단단하게 굳는 형태의 써멀 실리콘으로 발열을 관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충전기가 왜 때문에 사망했는지 알아보니 여기가 부셔졌더라고요. 케이스와 비교해보니 몽키로 내려친 부분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몽키로 내려쳤는데 회로가 망가지다니 아무래도 충전기를 들고 급하게 이동하다가 강한 충격을 받게 된다면 사용할 수 없을 듯 하네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충전기를 만지지 말고 차가웠는지 확인하고 건너시면 충전기를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고 했던가요?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과감하게 열어볼 수 없었을 테고 그러면 여러분들께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는 힘들었겠죠? 회로를 보면 커다란 컨버터 칩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소재의 칩을 사용했냐에 따라 지라갈륨 충전기가 되고 일반 충전기가 되는 부분인데 다른 멀티포트 충전기들과 다르게 컨버터가 2개지요. 왜 2개가 들어갔는지 문득 궁금해져서 삼성 45W 충전기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니 써멀 패드가 부착된 곳에 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쪽에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열어봤습니다. (45W) 충전기의 변압기를 들어보니 내부의 컨버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애플과 동일한 파워 인티그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직접 커스텀한 다른 버전의 컨버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충전기 하나가 더 사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과한 호기심은 자제해야 할 듯하네요. 65W 충전기의 각 충전단자 옆에는 각각의 충전 방식을 지원하는 칩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충전기들에 비해 전원이 자연스럽게 분배되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2개의 칩과 변압기로 나누어진 상태로 공급이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라갈륨 칩을 사용했던 다른 충전기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링켓 충전기와 비교해보면 맞다. 다시 붙여뒀지 참. 그래도 괜찮아요. 빅소 지라갈륨 충전기는 다시 붙여두지 않았으니까요.
지라갈림 충전기와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 변압기를 제외하고도 구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칩의 차이보다는 안정적인 충전을 위해 변압기를 두 개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각 부품의 퀄리티에서 차이가 크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반 충전기임에도 같은 스펙의 지라갈림 충전기들과 가격이 비슷한 이유가 이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결론. 삼성 65W 멀티포트 충전기는 지라갈림 충전기에 비해 크기가 조금 더 크고 무거운 것만 제외한다면 발열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고 실사용 조건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열이 관리되는 모습을 보임. 전력 분배 과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분배 기준이 다른 멀티포트 충전기의 분배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 시 45W 충전은 불가능하지만 1번 포트를 제외하고는 애매한 포지션이었던 다른 제품들보다 범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겠다는 느낌. 개인적으로 크기나 무게가 크게 상관이 없다면 삼성이나 애플 사용자 가리지 않고 멀티포트 충전기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